남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8월 6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방송은 제가 하루 쉬었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 원고를 준비하는데 딱히 그렇게 특별히 전해드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정신줄로 온 미쓰리의 정신을 잡아다가 좀 쉬게 해주자 하는 생각을 갖고 한 10여 년 만에 토요일날 낮잠이라는 걸 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요즘에 저의 뇌 상태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 뇌는요, 어떻게 저런 무능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나라가 대통령 혼자 움직이냐?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이 정도까지는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8월달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윤석열과 김건희를 주축으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뇌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판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렇게 시스템이 엉망이 되고 이거 실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무속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인간들이 다 그렇지 무속에 너무 심취되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데 뇌는요 지금 대한민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가 너무 피곤해요. 아침에 잠이 안 깹니다. 한참 있다 잠이 깨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건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1층에 올리브영이 있는데요. 그 올리브영 한쪽 벽에 큰 광고지가 붙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붙었냐면 수분크림을 광고하는 내용인데 척박한 시대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문구를 뭐라고 읽었냐면 천박한 시대라고 읽었습니다. 누구 생각이 나죠? 천박하다. 그리고 인터넷을 서치하는데 운동화 팝업창이 뜨더라고요. 쇼핑몰 팝업창이 뜨는데 그 운동화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품절 임박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그 팝업창을 보자마자 표절 임박으로 읽었습니다. 이거 뭔가 뇌가 지금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빨리 미쓰리의 뇌가 그렇지 2022년 대한민국은 이게 정상이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정상인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8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하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3% 상승, S&P 500이 0.16% 하락, 나스닥도 0.50%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는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환호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쓰리는 금요일날 발표된 7월달 고용지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미국의 고용, 특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 지난 6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예상치가 25만 명이었는데 39만 8천 명이 나왔죠.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 39만 8천 명을 보면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취준생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일단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되는 것이다. 즉, 아빠가 직장생활 잘하고 엄마가 직장생활 잘하고 두 분이 돈을 잘 벌어와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한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은 누구처럼 구수는 못할지언정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이 될 때까지 용돈 받으면서 취업 공부를,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문제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 하니까 어느 날부터 엄마랑 아빠랑 저녁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 자기네 회사에서 뭐 구조조정 같은 얘기 없어? 자기네는 그럼 혹시 뭐 비계약직, 계약직 뭐 노동자들 뭐 계약 안 되고 그러는 거 없어?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좀 불안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 같이 식사하는 그 딸이나 아들은 밥 먹으면서 뭔가 불안합니다. 밥 먹은 다음에 책상에 와서 생각하죠. 이거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나 아빠 둘 중에 누가 하나 더 이상 경제 활동을 못할 수 있고 두 분 다 못할 수 있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소년가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보다 눈높이를 낮춰서 일단 취업하자. 취업해서 경력을 쌓아서 뭐 위로 올라가든 뭐 하든 일단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참여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됨으로써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25만 8천 명이었는데 무려 52만 8천 명이나 늘었죠. 제가 이 지표 보고 미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확신은 단순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만 본 게 아니라 지금 26만 건까지 치솟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줄어들고 있고 감원 계획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까지 다 같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날 발표된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예상치 25만 8천 명보다 훨씬 높은 52만 8천 명. 실업률도 전월 3.6에서 0.1% 하락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경제가 겁나게 좋아서 막 고용이 엄청 좋은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경기 침체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미쓰리의 논리고요. 뉴욕 증시는 이렇게 엄청난 고용지표를 보면서도 좋아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죠. 그건 바로 뭐냐면 고용이 이렇게 겁나게 좋으니까 9월 달에도 금리 인상 강력하게 하겠네. 그런데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할 거라고 예상은 하면서도 크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9월 달 FOMC 길게 남았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기준으로 45일 남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기준으로 44일 남았습니다. 아직 저 지평선에 9월달 FOMC가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는 75 정도 보여요. 75 정도 보입니다. 이게 다가오는 한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75bp냐 50bp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쩌면 이렇게 경제지표가 좋아, 고용이 이렇게 좋아, 조 바이든 대통령,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미국 고용이 너무 좋아, 미국엔 경기 침체 따위는 없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보니까 저 지평선에서 오고 있는 FOMC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건 75bp인데 혹은 50bp가 될 수 있을 텐데 설마 강력한 고용 때문에 1%는 아니겠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지만 아직까지는 40일 밖에 있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8월 5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너무너무 잘 나온 고용지표를 보고 우와 미국 경제 좋다라기보다는 미국 경제 좋아서 고용 좋으니까 금리 인상 하겠는데 이겁니다. 75bp 금리 인상 하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아직은 이럴 때는 아니죠. 40일 넘게 남았으니까. 자, 달러와 강세가
됐습니다. 이거 대한민국도 굉장히 골치 아파졌어요. 미국이 뭔가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면서,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세가 금으로 살짝 넘어가고 달러의 약세화를 유도해서 달러화 약세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거를 이렇게 좀 우쭈쭈 해줬는데 달러가 강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죠. 자, 외국인들이요, 대한민국에서 단타를 많이 칩니다. 처음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동안 투자했던 것처럼, 에이, 장기 투자지 뭐, 그냥 꾸준히 매수해 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보다 단타가 더 재밌어요. 여기에다가 선물 옵션 파생 상품까지 겁나게 활발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용으로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달러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마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훌륭한 고용지표를 가지고 좋아하기보다는 75bp 금리 인상, 9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거라는 걱정은 하지만 아직 멀리 남았다. 그래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달러 강세, 외국인 매도로 하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과 분리될 겁니다. 미국은 선진국이고 대한민국은 신흥국입니다. 미국은 쓸카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러에 왔다 갔다 움직이고요.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8월 8일부터 8월 12일 동안 증권사가 전망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00에서 2,550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2,490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자, 언뜻 생각하면 증권사들이 올해 이번 달에 전망한 2,600포인트가 굉장히 가까워 보이잖아요. 근데 미쓰리는 2,600포인트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달 전반적인 분위기는 전강 후약일 것이다. 지금 경제 지표가 잘못 나올 것들이요, 고용 지표란 말이에요. 고용 지표가 딱 꺾이면 미국 경기 침체할 텐데 이놈의 지금 고용지표도 경기 침체를 우려한 취준생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나오는 52만 8천 명까지 잘 나오는 경제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보고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지금 26만 명. 감원 계획 늘어나고 있고 채용 공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뉴욕 증시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지만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건의 이제 근처에 가면 여러분들은 매주 발표되는 이 지표 때문에 아마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겁니다. 30만 건을 돌파했다는 둥, 600박했다는 둥. 이 30만 건이 미국 고용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26만 명이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있지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지금 늘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2만 8천 명이라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보고 미국 경제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웃기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지금 지지율이 24%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30% 안팎입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 주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를 보면서 미국 경기 침체 없다 하고 경기 침체를 부정하게 되는 이슈가 있었다면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이제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과연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증가됐는지 아니면 둔화됐다면 연준이 금리를 덜 인상시킬 수 있을 만큼 얼마나 눈에 띄게 둔화됐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죠. 지금 시장 예상은요. 8.7 혹은 8.9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 9.1이었어요. 시장 예상은 8.8이었습니다. 그 전달은 8.6이었죠. 8.6이었다가 이제 8.8 정도 예상했는데 8.8 예상을 깨고 9.1이 된 겁니다. 지난달에 9.1이었는데 과연 이번 주에 발표되는 7월달 소비자 물가지표 9.1만큼 나올 것이냐 아니면 9.1보다 꺾였다면 연준이 인플레이션 꺾이네 하고 인정할 정도로 많이 꺾여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꺾였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에너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국제 유가 가격이 지금 $100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요. 지난달에는 5.9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6.1로 상승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음식료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다른 것들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7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9.1보다는 좀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오히려 증가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연준이 75bp 혹은 경제가 좋다라는 거를 빌미로 1%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내용들이겠죠. 자, 여기에 쓸 카드가 많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죠. 향후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480조 원 하나로 투자하겠다라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제 민주당 합의를 통해서 8월달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쓸 카드가 많으니까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저런 카드와 이슈를 가지고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갈 겁니다. 자, 이번 주에요. 소비자 물가 지표, 즉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높냐라는 거를 제외하고는요. 미국 경제가 둔화됐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표를 확인할 때 높게 나왔으면 젠장 이번에 연준이 또 75bp 하겠구만. 하지만 여전히 40일 밖에 FOMC 회의가 놓여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증시의 사각지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뉴욕 증시에서는 지금 FOMC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FOMC 회의에서 1% 금리 인상을 하든 75 금리 인상을 하던 금리 인상이 굉장히 큰 악재이긴 하지만 너무 멀리 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8월 17일인가요? 8월 17일 날 7월 달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7월 달에 FOMC가 75bp 금리 인상했죠. 그럼 7월 달 FOMC 회의록에서 어떤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7월 달 FOMC 의사록을 확인할 때까지 뭐 증시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FOMC 회의가 지금 44일 남았는데 한 30일 남을 때까지는 뉴욕 증시는 외부 악재가 없는 한 고용지표 가지고 경기 침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잘 나오면 9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 되지 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약간 불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다시 일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자, FOMC 회의가 부재된 상태, 부재되기보다는 아직 많이 남았다라는 이 시점에서 미국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따 올려놓자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은 달러 약세에 의해서 외국인들 유입이 됐지만 미국과는 다르게 쓸카드가 없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480조 원 미국에서 투자하는 이 법안,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 법안 통과한다고 하면 또 전문가들은 여기에 관련돼서 마치 대한민국에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추천할 수도 있겠죠. 엮을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여전히 8월 달에 2600포인트 가기 어렵다. 8월 달 증시는 전강 후 약이다. 그 근거는 9월 달 FOMC 회의가 여전히 오래 남았기 때문이고, 고용이 잘 나오는 이유는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고용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이 눈에 띄게 떨어져서 이 정도면 인플레이션 꺾였구나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매파 성향의 연준 의원들로 구성된 FOMC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블랙아웃 전까지는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따라서 증시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겁니다.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근데 오히려요,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눈에 지금 빤히 보여서 불안해요. 이대로 간다면 연준이 9월달 회의 D-Day 30일 남았습니다. 30일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증시가 이 분위기로 계속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조용하잖아요. 너무 눈에 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안합니다. 예. 너무 다른 이슈들이 조용하고요. 그래서 너무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갖고 보긴 하겠지만 항상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늘 숨겨져 있는 악재들. 예, 우리는 지금 시장에 악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글로벌 증시 악재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했을 때 이런 악재들을 항상 견제하면서 종목 장세니까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61,500원밖에 못 가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종목들이 못 올라갑니다. 지수만 올려놓죠. 근데 오히려 지금 지수는 얼레벌레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고 대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종목 장세를 보고 매매하실 때 어디서 뭔가 나올 악재를 항상 조심하며 방망이는 좀 짧게 한 주 동안 재미지게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월요일 방송은 쉬고요. 새날에서 뵙고요. 화요일 돈다방 미스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